첫 배치가 이뤄진 지 24년, 이미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선 K9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지구촌에서 벌어진 각종 소요와 분쟁은 자주포의 중요성을 일깨운 계기였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각국의 강력한 화력과 기동력을 겸비한 자주포의 필요성을 공감케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와 휴전선을 맞댄 북한 역시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는 등 지상전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한민국의 명품 자주포 K9은 더 강력한 포탄과 첨단 기술로 업그레이드, 북한의 추격을 저마치 따돌리는 것은 물론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독주체제를 완전히 굳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포병전력의 자존심이자 세계 자주포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 K9의 초진화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999년에 첫 취재차에 이어 2007년 튀르키예 수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서방세계 육군의 핵심 포병 화기 K9, 그 명성은 미국산 자주포 M109A2와 비교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4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파괴하는 장거리 타격력, 신속한 포탄 장전을 통한 급속 사격 능력까지 M109A2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화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48%를 차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펜자우비치 2000, 프랑스의 세자르, 중국의 PLG45 등 2, 3, 4위권 모델의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량인데요. 여기에 2022년 이후 체결된 계약 건수까지 포함한다면 판매 계약 기준 세계 점유율 80%로 베스트셀러를 넘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로 독점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K9은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변화, 세계 최고의 지위를 수십 년간 이어줄 초진화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은 대전 풍산연구원에서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2023년 8월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12월에 국방규격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풍산과의 양산계약 체결 후 본격적인 양산 준비뿐입니다. 자주포의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포탄을 배치하는 것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중 포탄 비행거리를 연장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해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포탄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착 지점이 넓어지고 정확도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한도 중량을 줄이면 파괴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생깁니다. 최근 북한이 수도권 위협용으로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170mm 주체포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주체포의 최대 사거리는 60km에 달하지만 정확도와 파괴력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연속 발사 속도 등 아직도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역시 전장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지상 작전 시 작전 반경이 대폭 확대되었기에 포병의 사거리 증가를 계속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군에서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의 추진제를 복합 적용한 것으로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현재보다 30% 이상 연장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즉, 자주포 탄약의 공기저항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하고 보조 로켓 추진 장치를 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거리를 늘렸는데, 양산을 담당할 풍산에 따르면 기존 40km 남짓했던 K9의 사거리가 최대 60km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날 축전을 통해 155mm 사거리 연장탄 체계 개발에 성공한 홍상과 육군, 해병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개발에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이번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 성공은 우리 군 포병전력 증강은 물론이고 전 세계 155mm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연계한
수출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 이를 전장에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M109 자주포 사거리를 최대 50km까지 늘린 지능형 포탄 M982 엑스칼리버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거리 100km 이상의 장거리 북영 감소탄 XM115SC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가 성공의 열매를 수확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지난달 29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영국군이 도입하기로 했던 일본산 155mm 포탄이 전량 회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영국은 엄청난 양의 포탄을 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이를 우방국들에 요청했는데요. 결국 일본에서 만든 155mm 포탄의 호환성을 체크, 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결국 유럽 방위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155mm 포탄을 만든 방산업체 고마스는 주로 건설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체로 굴착기와 불도저를 생산하는 건설기계 시장 세계 점유율 2위의 거대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에서 만든 포탄이 불량이라니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고마스는 한때 일본의 7대 방산 기업으로 불렸지만 2019년 자사의 능력 부족이라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방위산업 전반에서 나가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자사의 능력 부족이란 핑계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사실은 일본 정부의 지원 부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인데요. 이는 현재 일본 방산이 초라한 성적으로 망해가는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제시장에서 한국 방산, 특히 명품 저주포 K9에 대한 신뢰와 존재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포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하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사거리 70에서 130km에 대응하는 M199 자주포를 만들었고, 러시아가 사거리 70km인 2S-35 칼리차 SV 자주포를 개발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시 한반도의 유사 상황 대비와 세계시장 선점을 준비하기 위해선 초장사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제15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9 2차 성능 개량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로 타격 능력 향상과 포탑 자동화를 통한 운용 인원 축소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블록원의 차체는 기본적으로는 2018년 등장했던 K9A1을 활용하는 것으로 외형이나 크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발사 속도는 현행 분당 6발에서 8발 이상으로 빨라지며 포탑에는 한약 자동장전 장치를 설치해 발사 준비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거리는 54km에 포시는 방선 및 크롬 도금을 세로 해서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리게 되는데 자동화 기술이 적용되어 승무원은 3명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2030년대 등장할 K9A2 블록주야말로 K9 계열의 최종 개량형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초장사정 초정밀 성능의 무장과 합체되는 기술을 보면 새로운 괴물 자주포 등장이라 불릴만 합니다. 북한군 장사정포 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춘 K9A2 블록2는 화력면에서 미국 M199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며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선 화력 측면에서 세계 최강의 자주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탄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포시는 기존의 52구경장에서 58구경장으로 길이가 늘어나는데 늘어난 포신만큼 10발 이상의 달하는 분당 발사 속도를 감안하면 약실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내구성의 문제도 있어 새롭게 개발된 고강도 소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은 K9A2 블록2에 적용될 이 소재 기술 역시 국내 기업에서 개발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또한 70km까지 늘어나며 사용되는 포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100km를 넘어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포탄은 올해 생산돼 신형 사거리 연장탄보다 성능이 향상된 버전의 것과 더불어 램제트탄을 개발 운용할 예정인데요. 기존 포탄보다 사거리가 확장된 램제트탄 역시 국내에서 한참 기술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원격 주행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체계가 접목되며 고무 궤도가 사용되어 주행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궤도 경량화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 이후에는 K9과는 전혀 다른 뼈대부터 새로 개발된 별도의 차세대 자주포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K9이 아무리 우수한 자주포라 한들 1990년대에 개발됐으므로 성능 개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량 작업을 지속해도 K9A2 블록2를 뛰어넘기에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 사양으로 기존의 디젤 엔진 대신 하이브리드나 수소, 전기 추진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방산시장에선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동력체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차세대 기갑 장비에 하이브리드 엔진이나 수소 연료전지 등의 탑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소재를 사용해 장갑과 현수장치 등을 경량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중량 여유분만큼 최신 기술을 적용한 구성품과 장비를 탑재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K9의 개량 작업이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신형 사거리 연장탄 개발의 성공으로 K9이 함께 수출 시장에 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잠재적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새로운 수요까지 끌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K9이 자주포 독점의 시대로 접어든 만큼 기존 K9 구매국의 사거리 연장탄을 판매하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텐데요. 자주포 왕조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새로운 자주포 생태계의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뻘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번에도 인도의 선택은 K9 자주포였습니다. 작년 역대급 수출 성과에 이어 올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던 한국 방산에 또 한 번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반면 인도와 국경선을 두고 영토 분쟁 중인 파키스탄과 중국은 낙담을 넘어 큰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최근 인도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가 자국에 새로운 경전차 개발 예산을 요구했으며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한 경전차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K방산이 또 하나의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인데요. 이미 300문의 K9을 운용 중인 인도가 왜 계속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엔 성능은 물론 경쟁 모델이 따라올 수 없는 K9만의 신뢰성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가 K9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K9의 새로운 바리에이션 경전차 조라와르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라다크 지역은 중국과 인도의 첫 번째 영토 분쟁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최근에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59년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도 2차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후 인도는 50개의 국경 초소를 설치하고 중국의 협상을 제의했지만 중국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제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력을 앞세워 진격한 일도 빈번했습니다. 심지어 영토 분쟁 초기엔 중국이 인도군 3,000명의 사망자 피해를 내고 철수한 사례도 있었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6월 히말라야 국경지대 바란 계곡에서는 중국 군인들이 쇠못을 두른 파이프를 휘둘러 인도군 20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군은 보산지대이자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고고도 지역인 라다크를 위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기반으로 경전차 개발 프로젝트 조라와르를 개시했습니다. 조라와르라는 프로젝트명 자체가 19세기 초 중국의 지배에서 라다크를 되찾은 라다크의 정복자 조라와르 신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인도의 애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지 발표에 의하면 조라와르는 인도 국방부사나 국방연구개발기구의 주최로 오는 4월과 5월 2달간 라자스탄 타르 사막에서 전차 개발 테스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차의 사막 테스트는 혹독한 더위에서 전차 성능을 점검하고 극한의 환경에서 전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이는 분쟁 지역인 라다크의 기후 환경이 그만큼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서부의 라자스탄주 타르 사막은 라자스탄주 서부에서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펼쳐진 대사막으로 인도 유일의 열풍지대 죽음의 사막입니다. 면적은 약 25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월 평균 기온은 1월 영상 20도에서 5월에는 35도까지 오릅니다. 당연히 북유럽의 혹한기 테스트까지 무사히 마치고 안정성을 검증받은 K9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K9에 대한 인도군의 믿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카시미르 지방에서 벌어진 인도 파키스탄 국경 분쟁 사태였습니다. 중국산 자주포의 조잡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실전 사례로 뽑히기도 하는데요. 파키스탄군이 보유한 중국산 자주포는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인도군의 한국산 K9 자주포에 초토화돼 이를 목격한 파키스탄 군부가 중국산 방산품을 손절하는 분위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키스탄이 파괴된 중국산 자주포의 고철값을 계산하는 동안 한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리전 결과를 보고받은 인도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산 제품 쇼핑을 위해 방한한 일화는 K9에 대한 인도군의 신뢰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실제 사례였습니다. 사실 인도는 지난 2000년 중국군이 인도 영토를 침입하고 이 지역이 분쟁 지역화되자 354대의 경전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354대 중 59대는 국방연구개발기구가 신규 개발할 25톤 미만급 신형 고화력 경전차를 위해 배정됐고 나머지 295대는 라센넨 투브로사로부터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인도 국방부와 국방연구개발기구 간 협의가 난항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연되던 경전차 산업도 중국이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다시 속도가 붙었는데요. 인도군은 라다크 지역에 대한 중국의 침략을 대비하여 이 지역에 이미 상당한 군사력을 배치한 상황이었지만 군사 장비 면에서는 확실히 중국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도군은 라다크 동부는 지형상 광활하고 탁 트인 평야가 많았기에 중국군이 라다크강 유역을 통해 주력 전차부대를 이용 침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탱크 교전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력 전차를 주로 운용했었는데요. 인도군이 운용하는 T-90 계열의 전차와 T-72M1 BMP 장갑차는 높은 고도에서 사용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먼지와 낮은 기압, 산소 결핍 때문에 엔진 계통에 문제가 수시로 발생했으며 탱크 발전기도 추위에 약해 승무원은 배터리와 부품이 얼지 않도록 수시로 엔진을 작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도군이 상대해야 할 중국의 기갑부대는 타입 15 경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했는데 이는 산업지형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모델로 산소를 자체 발생시키는 특수 엔진으로 가볍고 기동성이 좋은 데다 라다크 지형과 기후에도 별다른 성능 저하가 없었습니다. 무장 상태에서 시속 70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오프로드에서도 시속 40km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동장전 기능에 38발의 무장량을 갖춘 105mm 강선포와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12.7mm 기관포에 포탑 옆에는 40mm 유탄 발사기를 탑재하여 전차에 준하는 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어력도 뛰어나 폭발 반응 장갑을 두르고 있으며 중국에서 개발 제조된 자동방어 시스템까지 옵션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야간 투시경 및 적외선 방학 센서, 그리고 이성통신을 이용한 최첨단 전자장비까지 부착되었습니다. 서방 관계자의 말을 빌린 웨이시는 중국이 이미 약 500대 타입 15 경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를 중국 북경의 히말라야 산맥과 신자, 라다크 지역에 집중 배치해 인도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보고도 작전에 적합하지 않은 인도의 주력 전차 부대는 영목상의 방어선일 뿐 실제 돌발 상황 발생 시 중국군에 크게 밀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개발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22년 인도군은 업체를 설득해 협의가 이뤄졌고 중국과 국경을 맞댄 라다크와 아루나찰 프라데시 등 고산지대에 배치할 경전차 구매가 이행됐습니다. 인도 국방위원회 역시 해당 프로젝트에 약 21억 달러, 하나 2조 8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 운용시험 결과로 총 350여 대의 조라와르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도 육군은 요구를 충족하려는 선주문으로 59대의 경전차를 주문, 개발 테스트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조라와르의 프로토타입은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지형 테스트 시행 후 본격적으로 인도 육군에 배치될 것입니다. 중국의 타입 15 경전차에 맞설 조라와르의 컨셉은 인도 방산 엑스포 디펙스포 2022에 공개된 바가 있는데요. 승무원은 2명에서 3명이며 무게는 항공운송이 가능한 25톤에서 28톤 내외로 예상하고 있으며 포탑부터 공격과 방어까지 모두가 모듈식 설계를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도 육군이 사용하는 가장 최신의 전차로 T-90과 T-72 그리고 인도산 아준 마크 1A가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기본 중량이
46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아줌마크 1의 예부계는 68.5톤에 육박하는데요. 조라와르는 기존 주력 전차들의 무게보다 훨씬 가벼워 수송기로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지형의 분쟁 지역에 빠르게 이동 배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동과 유라시아 지역 보도 전문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중국은 라다크 동부의 경계선을 따라 최신 GTL-11년 장갑차 CSK 시리즈 돌격 차량 3세대 현대 경전차 타입 15를 이동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인도군이 비슷한 화력을 주둔하기 위해서는 17,500피트의 높은 산길을 가로질러 무거운 T-72를 운반해야 하는데 좁고 부글부글한 산길을 통과하기에는 T-90이나 T-72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인도군 고위 인사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라다크의 지형을 고려할 때 경량 탱크가 가장 적합하며 전략적으로 그것은 방어 및 공격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며 인도군대를 위한 경량 탱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라와르의 포탑은 두 가지 옵션으로 장착될 예정인데요. 하나는 러시아산 T-72 전차의 포탑이고 또 하나는 벨기에 존 포커렐사가 제작한 105mm 포커렐 310 모델이 낙점받았는데요. 이는 105mm 직사포 수색과 공격 역할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헌터 킬러 기능을 갖춘 나토 표준 탄약뿐 아니라 고폭탄, 페리스터탄, 철갑탄까지 높은 호환성을 보입니다. 엔진 역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독일 MTU사의 엔진이 탑재되기로 하였으나 독일 정부가 인도에 엔진 수출 허가를 보류하는 바람에 프로젝트가 2년이나 지연, 대신 미국 커민스의 750마력짜리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미국 엔진에 독일제 랭크 변속기를 결합시켰지만 조라와르의 중량은 25톤 미만으로 중량 대비 출력 비율이 톤당 30마력이 돼 인도 육군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장점은 커민스의 엔진은 라이센스만 미국일 뿐 인도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인도 내 생산을 독려하던 인도 정부의 인도산 기준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술한 대로 조라와르는 미국 커민스사의 750마력짜리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를 결합시켰는데 기존 미션과 궁합이 최적이라 할 수 있는 독일제 MTU사의 엔진을 못단 것은 애석한 일이나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중량 대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라다크가 평야가 많다고는 하나 가파른 경사와 협곡이 많은 까다로운 지형이었는데요. 여기서도 K9 자주포의 뛰어난 민첩성과 등판 능력, 독파력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의 요구사항으로 이미 설계 단계에서부터 육상과 지상에서 모두 주행이 가능한 수륙 양용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수륙 양용 장갑차인 K21100 모델의 양산 경험이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침략 개혁에 맞서기 위해 인도는 이번에도 한국산을 선택했는데요. 불필요한 모미는 실전 배치만 늦출 뿐이라는 명언을 적절히 실천한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유럽과 아시아를 평정한 K9 자주포가 이번엔 유라시아 대륙의 점유율까지 높이게 되었는데요. 올해도 K9 자주포의 잭팟 계약이 계속 이어지길 소망해봅니다. 이상 거래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